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총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이의소, 그 다음에 이제 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판결,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상소나 재심,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개요.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는 그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지, 그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채권인지 등에 따라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와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이 조사해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는 그 파산채권, 그 이의채권이죠. 를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의 채권조사 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464조 및 466조의 경우에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부적법합니다. 즉,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기해야 합니다. 464조에 의해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만일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소송 절차를 수기해야 됩니다. 이처럼 법은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나 그 이의자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입니다. 이거는 개인회생에서 나오고, 일반회생에서 나오고, 법인회생에서 나오고, 모든 도산 절차의 기본이죠. 채권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금지하니까 도산 절차 내에서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특수한 제도로 확정시키고 있죠. 그래서 가장 원형이 이제 아마 파산, 특히 법인 파산이기 때문에 뭐 개인 파산에서도 뭐 이 조사 확정 재판까지 가면은 참 꼬이는 사건이죠. 조사 확정 재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개인 관제 업무를 하는 것도 참 복입니다. 복. 이거 한번 걸려버리면, 그쵸? 파산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일단 그 정확한 취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안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의 취지. 구파산법은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는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서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 절차를 거치는 파산채권 확정의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송을 통해 채권 확정 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변론 절차를 거치는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대신 먼저 간이 신속한 절차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만 불복이 있는 자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지 않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거치지 않고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당사자,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의 채권조사 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해 파산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로 하여금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하므로 이의자 중 일부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한
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464조 및 466조의 경우, 즉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채권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한이나 종국파기권이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때에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나 이의자가 법 464조 및 460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관할법원의 신청기간을 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법 462조 제1항의 법원은 당해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포함한 소송법상의 법원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은 회생법원이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파산사건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법원이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신청기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 파산법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었기에 채무배당 절차의 직전에서야 채권확정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배당에 따른 배당금을 공탁해야 하는 등으로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행법은 신청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이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신청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가 가진 이 채권이 확정을 구하는 수단을 잃게 되고 이후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신청기간은 불병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되었으나 부득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이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등 이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법원은 법정기간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을 이의통지서의 발송일부터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특정 시점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청 방식,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증거서류의 첨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므로 민사소송의 주장 증명 책임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취지가 채권의 확정을 가히 신속하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이를 신청 시에 일괄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 부분의 제출과 송달.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분을 첨부해야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 부분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붙일 인지 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에도 법 470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을 하여 그 가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간이 신속한 결정 절차로서 판결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이나 이에 따른 인지 첩부가 불필요하고 일률적으로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손난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지금 1회분이 5,100원인가까지 올라갔죠. 심판대상 및 청구 원인의 제한. 심판대상.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된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된 파산채권의 존부와 그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후순위 파산채권의 구분 등입니다. 이 채권의 신청인에 대한 귀속 여부, 파산채권으로서의 적격 유무도 채권액의 전제가 되기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없는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 채권에 대한 이의가 철회된 경우에는 이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소의 소송물은 파산관제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일 채권조사기일에서 가분채권인 파산채권의 채권액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었다면, 예컨대 신고된 파산채권의 채권액이 1억 원인데 파산관제인이 그중 6천만 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 6천만 원은 이미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의가 진술된 부분 4천만 원만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었으므로 조사확정재판이 심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분채권의 채권액 일부에 대해야만 이의가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이의가 없어 확정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채권액의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어 확정된 금액 부분의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보아 그 부분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복수의 파산채권을 신고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파산채권에 대해만 이의가 진술한 경우에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 33조에서 민사소송법 203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물은 이 채권 중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된 부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의 제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자는 법 4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 채권재패에 기재된 사항의 하나에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회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기일에서 조사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고 파산 채권재패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우선권을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포함한 파산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당사자 사이에서 파산 채권자패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확정된다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파산 채권자 등이 관여 없이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파산관제인 및 신고한 파산 채권자의 이의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패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부적법하며 파산 채권 신고 여부는 신청의 적법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파산 채권자패에 기재된 사항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다른 주장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신고 단계에서 그 권리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확히 채권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까지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신고 단계에서 법률 구성을 잘못한 결과를 오로지 신고한 채권자의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다른 파산 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채권 신고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신속한 파산 절차의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포함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에서 신고한 파산채권과 발생 원인 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채권재패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급부의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다른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주 157, 158 이런 건 뭐 나중에 문제될 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의 심리와 결정 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는 결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결정 절차와는 달리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인은 반드시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도 이의자를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은 기일을 지정하여서 할 수 있고 신문서 등 서면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을 지정하여 신문을 하는 경우 그 기일의 조서는 재판장이 작성을 명한 때를 제외하고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할 대상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그 내용이지 신청의 당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심리결과 파산채권의 존재가 전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결정 주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채무자, 주식회사 땡땡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라는 형태로 주문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심리결과 심판 대상인 파산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이 일부만 인정될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그 결정의 주문에서 신청인이 채무자, 주식회사 땡땡에 대한 파산채권은 땡땡원임을 확정한다라는 형태로 인정되는 파산채권이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취지 결정만 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존재를 확정하는 파산채권자 중에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된 때는 결정주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줘야 합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엄격한 판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서 당사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여 도입된 절차이므로 통상이 판결과 같은 정도로 그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경우에는 채권관계의 신속한 결정 확정이라는 절차의 도입 취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의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송달. 법원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결정에는 파산 채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각하한 결정도 포함합니다. 조정. 법원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해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해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는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산관계인이 이해한 파산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에 가하여 이를 철회하고 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을 취하거나 채권신고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파산관계인이 이 채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여 이 채권이 확정되거나 채권자가 이 채권에 관한 채권선고를 취하였음에도 채권자가 부적법하게 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을 취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채권조사 확정 재판,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결정됐을 때 그에 대한 이의소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